한 농가를 방문했던 승용차가 농로로 내려가 2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 좌회전하는 순간 지나는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배웅에 나섰던 부부가 놀라 살피러 가는 순간 갑자기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여성 2명이 1톤 트럭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무슨 폭탄 터진 소리인 줄 알았어요. 20, 30m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막 119 전화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숨졌습니다. 그 전날까지 거기만 보내주시라고 전화도 하니까 안 믿었죠. 지금도 안 믿죠. 현장에는 이처럼 도로 표지판이 송두리째 뽑혀 있고 파편이 널브러져 있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트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나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형은 술 먹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우니까 못 본 거죠. 경찰은 50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안타까운 소식 저희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라 안타까우면서 또 얘기 들어보면 또 화가 나는 내용인데, 장가 기자, 이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이 현장에서 여성 2명이 음주운전을 한 이 트럭이 오면서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전남 영암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차량 2대가 접촉사고가 나서 여성 운전자 2명이 차가 얼마나 이 파손을 입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차에서 잠시 내렸는데 네. 이 순간 갑자기 달려오는 1톤 트럭에 여성 운전자 2명 모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한밤이군요, 한밤에. 1톤 트럭 운전자는요, 경찰 조사에서 시골길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 목격자들의 진술도 한번 들어보시죠. 무슨 폭탄 터진 소리인 줄 알았어요. 20, 30m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막 119 전화하고. 중형은 술 먹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우니까 못 본 거죠. 자, 교수님, 이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좀 목격자 진술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얼마나 술을 마셨길래 그래도 불이 켜 있으면 사람이 있고 차가 있는지 알 텐데 이렇게 쳤다는 겁니까? 일단 그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가 훌쩍 넘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면허 그 취소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전에도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었던 뭐 이런 것이죠. 상습 음주운전이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그 전직 대통령 딸에서부터 유명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네. 음주 운전 마치 공화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지금 프레스 라이브를 하면서도 이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와 문제점을 계속 지금 지적하고, 맞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본다면 음주운전이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뭐 캠페인적 성격도 있는데, 네. 이것이 제대로 현재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이제 아쉬운데, 일단은 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이러한 공적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좀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도 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이 아니고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그런 방법도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공격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거죠. 먹자 골목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차를 타게 되면 사실상 바로 단속을 하게 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또 가능한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너무 지금 심각한 그 상황이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대대적인 단속 방법에 대한 개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번 사건도 그 단순한 추돌 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결국은 뭐 2차 피해가 난 것인데, 결국 이 지역에서 계속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에 의해서 무고한 지금 2명의 이 여성이 지금 결국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좀 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집중적인 좀 새로운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음주운전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 가족들은 심정은 어떨까요? 이 남은 유가족 목소리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 전날까지 거기만 보내주시라고 전화도 하니까 안 믿었죠. 지금도 안 믿죠.
자, 양진 변호사님, 어쨌든 이 얘기 들어보니까 상습 운전,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 애초부터 이런 사람은 운전대 못 잡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 2명이나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다들 관련된 사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1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뭐 취소 수준이다, 만취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면허 취소라든지 면허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관련 전과도 과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전과가 있는지 사실 3년 이내라고 한다면 네. 유범으로 또 가중처벌도 받거든요. 굉장히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보십시오. 트럭 보니까 얼마나 세게 붙였으면 트럭이 다 앞부분이 부딪히고 유리창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